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4번이나 연달아서 진행했던 우도 얘기는 이제 쉬고 백령도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백령도가 지금과 같은 유교단으로 개편되기 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86년에 임관한 제가 70년대 백령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비록 이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냄으로써 공론의 장에서 당시의 정확한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자,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역사가 주로 왕이나 벼슬아치들만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듯이 해병대 또한 사령관이나 고급 지휘관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더 많았던 것처럼 해병대에도 무수한 해병대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나 제각각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해병대의 역사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기록으로 남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요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름 조금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방송에서 오류를 발견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삼연대 출신 병 311기, 이름은 차땡회 선배님께서 최초 저한테 전화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 통성명을 하고 나니까 이 선배님의 첫마디가 저한테 전군자를 아냐 이러시는 겁니다. 전군자. 저는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군자 이름은 뭐 영자, 숙자, 정자, 말자, 뭐 당연히 여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제가 선배님 저희 때는 해병대에 여군이 없었습니다. 전군자라는 여자를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자기도 병 200자 선배한테 들은 얘기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자까지 섞어가면서 이 전군자를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해병대답지 않게 아주 유식한 분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답지 않게 유식한? 그러면 무식해야 해병대다운 거냐?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해병대는 막 유식하면 안 돼? 못 배운 놈들만 해병대 들어오냐? 아이 씨발 진짜 너도 자신만 해병대면서 몇 개 안 많어.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욕을 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학력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아니 뭐 학력이라기보다는 공부 안 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맨날 쌈박질만 하고 안 그래요? 그 이상하네. 저희 때만 그랬나? 어쨌든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전군자는 타군에서 해병대로 군대를 옮긴 사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학교를 옮기면 전학, 현역에서 예비역이 되면 전역자, 깜빵 갔다 오면 전과자. 전과자는 그 전이 아니구나. 아무튼 육군에서 해병대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병대로 왔기 때문에 제가 끌려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전군자 예비역들께서도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군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육군에서 해병대로 왔다는 걸로 봐서 이분들은 해병대를 지원한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해병대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집으로 끌려오는 경우가 제가 근무하던 80년대만 해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병대 징집 기수는 해병대 훈련을 받고 실무해온 진짜 해병대원이지만, 이 전군자들은 일단 육군의 징집병으로 가서 육군으로 근무하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자고 일어나니까 너 더블백 싸라, 그래서 해병대로 오니까 여기서는 너 꼼뽕 내려놔라. 꼼뽕? 한심한 내가 실업봉은 들어봐서도 꼼뽕은 처음인데, 뻥 쪄가지고 있으니까 야이씨야 꼼뽕 메고 있지 말고 내려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해병대 이 새끼들은 이게 더블백을 꼼뽕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무튼 해병대 온 첫날부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헤맸다는
그런 원래는 육군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백령도 출신이거나 육지에 살았어도 백령도가 본적지인 사람, 즉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 백령도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백령도에서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나가서 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전군자 대부분은 백령도에서 육군으로 징집돼서 입대했다가 다시 고향인 백령도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령도 말고도 서해 5도의 다른 섬에도 전군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전군자와 관련해서 최근 접촉했던 3명은 모두 백령도 얘기만 했기 때문에 연평도나 대청도에도 전군자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백령도 출신으로서 70년 8월에 입대해서 그해 12월부터 백령도에 근무하다가 73년 6월에 백령도에서 제대하신 병 228기 선배님의 기억에 의하면 이런 전군자들은 72년 후반기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육군에서 해병대로 길가에서 오는 애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돌았는데 72년 후반기부터 백령도 그 같은 마을 출신 중에서 육군에 갔던 동네 선후배들이 갑자기 빨간 명찰을 달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전군자들은 이분 표현에 의하면 육군에서 길이가이 돼서 해병대로 팔려온 사람들은 나이가 자기보다 많게는 30살, 아무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당시 백령도에서는 방위병들도 많았는데 서북 5개도서 즉 접촉 지역의 장정들은 군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방위로 갔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잘못 알려진 얘기 같습니다. 백령도에서도 육군에 징집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전군자 이분들 얘기로 돌아가서 입대 전에 이분들은 맨날 눈만 뜨면 보는 게 해병대였기 때문에 해병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28기 이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는 어선 입출항을 통제하던 해병대가 수시로 뻑하면 어민들, 선주, 어촌계장 가리지 않고 빠따를 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자기 아버지가 해병대한테 빠따 맞는 걸 본 청년들은 해병대를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병대는 당시에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백령도가 섬이 커도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높은 산도 별로 없고 뜰이 넓죠. 그러니까 야트막한 산이라고 해봤자 죄다 민둥산. 이건 그 당시에는 육지에서도 그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어쨌든 남는 시간엔 나무하러 다니는 해병대. 어떨 때는 쌀이 떨어져서 짬밥 가져가는 아줌마한테 쌀을 빌려다가 밥 해먹고 나중에 되갚는 그런 해병대의 모습을 본 청년이 해병대를 지원한다?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백령도뿐만 아니라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육지라면 섬마을 선생님 육지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개월 군대 생활만이라도 저 육지에 가서 근무해보자. 이런 나무하고 쌀 빌려가는 주제에 어민들 빠따나 치는 저런 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백령도에서는 해병대가 그렇게 먹어주는 군대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 출신들이 유난히 많은 제주도에서는 저희 때는 제주도 징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병대를 막 제대한 예비역이 제주도를 놀러 갔다네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머리도 짧았겠죠. 근데 얘가 술집에서 제주도 그 본토백이 옆 사람이랑 그 사소한 충돌이 있었대요. 그 제주도 그 토백이 그 사람이 이제 30살은 넘어 보였으니까 얘보다는 이제 막 제대한 이놈보다는 한 5살 많았겠죠. 그래서 해병대를 막 제대하고 이제 광주에서 걔 고향이 광주였나 봐요. 그놈이 아따 씨발 늙은 게 자랑이여? 왜 말끝을 흐려? 우통 탁 보라. 나가 해병대인데 너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랬다네요.
이 사투리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거기 토백이가 야 씨발로만 너 몇 개요?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몰라서 물으세요? 그냥 찌그러지는 거죠. 몇 기야? 이 말 속에는요, 첫째, 나도 해병대다. 둘째, 너보다는 선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인 알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 토백이 한 5살 많은 사람이 그냥 몇 기야? 딱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싸맞나요? 후배가 깨갱. 그러면 이제 바로 필승 때리는 거죠. 아무튼 그 제주도 토백이가 그 선배가 그날 제대한에게 술값까지 다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전부 해병대인 제주도에서는 함부로 해병대 족보 팔면 안 돼요. 거기서는요, 제주도에서는요, 강원도 인제, 양구, 원통 이런 데서 근무한 보병들이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도 해병대는 안 먹어줘요. 지금은 다르겠죠. 아무튼 70년대 초에는 안 먹어줬다. 그냥 해병대는 가난하고 뭔가 꼴통들만 모아놓은 그런 군대 같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령도에서는 왜 이런 전군자들이 필요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서해 사태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해 사태라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이 1973년 12월 1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신문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거 막 꾸며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확해요. 서해 5도가 유엔군 측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단 우도 서남방 10km까지는 북한 해역이다. 따라서 백령, 대청, 소청, 우도로 가는 모든 선박이 북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다 이해되시죠? 니들 그 땅은 인정하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신고하고 당겨.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육군에서 온 전군자들이 1972년 후반기부터 백령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서해 사태 때문에 전군자들이 온 건 아니죠. 그 전이니까. 하지만 당시 백령도 해병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도 백령도에 전군자들을 보냈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당시 백령도는 지금과 같은 유교단이 아니라 해병 도서 경비부대라는 명칭으로, 여기서 경비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경비. 이 부대장은 대령이었지만 원스타가 잠깐 맡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고광수 장군이 1호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전에 다른 준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군들의 기록은 그 해병대 사령부에 다 있겠죠. 뭐 그거. 아무튼 병력은 2개 소총중대하고 1개 화기중대 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대급이라면 소총중대가 3개가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 1개 중대는 연평도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대청도하고 소청도에 해병대 병력이 있었냐 하는 질문에 70년대 초에 백령도에서 근무하셨던 두 분은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분은 거기에는 해병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반해 다른 분은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 대청도와 소청도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머지 1개 중대가 연평도에 있었던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는 연평부대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서해 5도 전체를 백령도에 있는 도서경비부대장 대령이 지휘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평도에 있었던 1개 중대는 1972년에 최초로 우도에 보낼 1개 소대 병력에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해군 우도 전탐기지 창설요원의 제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우도에 최초로 주둔하게 된 해병대 소대 병력은 백령도에서 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규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죠? 일단 쪽수가 너무 모자랐다. 그 넓은 백령도를
2개의 소총 중대가 6개월치 교대로 1개 중대는 예비대, 나머지 1개 중대는 해안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 명칭도 1중대, 2중대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백령중대, 해안중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의 작전 개념은 도서경비부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경비 그거 기억하시라고. 여기서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냥 튄다, 넘겨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대급도 안 되는 그런 병력으로 거길 사수한다,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작전 개념은 나중에 74년도에 도서경비부대가 도서방어부대로 개편되면서 이때 방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4년도부터 백령도를 고수방어하는 형태로 작전 개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72년도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북애들은 수시로 잦은 도발을 했다. 백령도의 간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군자들이 백령도로 끌려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참이나 간부들이 엄청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랑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군에서 출신이 달라서 차별받는 거는 육군사관학교다, 삼사관학교, 갑종, ROTC 이런 장교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병대 병사회에서도 육군 출신 전군자들을 그렇게 차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아비를 아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홍길동, 서자, 어쨌든 제대로 된 대우는 못 받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허구한 날 전군자 집합,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 전군자 뒤에는 항시 새끼들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군자 이 새끼들 집합, 전군자 개새끼들 집합, 전군자 씨발놈들 집합. 새끼라는 말이 안 들어갈 때도 있네요. 그나저나 왜 그렇게 차별을 했을까요? 피부색이 달라도 그렇게는 안 했겠다. 그분들 나이도 많았다는데. 근데 이 전군자라는 사람들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로 사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고자들도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228기 이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한 번에 80명이 들어왔대요, 사고자가. 이거 군대니까 사고자라고 그러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사회말로 전과자? 아무튼, 예. 근데 이 사고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포항이나 김포에서 간첩 잡은 애들을 갖다가 일로 보냈겠어요? 명칭이 사고자인데 뭔가 사고를 쳤겠죠. 예. 근데 그 사고자들 중에 일부는 그 전군자, 그 육군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전군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대요. 228기 이분이 현역인데 이 사고자들 중에는 병 10몇 기까지 있었대요. 10몇 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 많은 장관들은 탈영했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군자들을 집합시킬 때는 전군자 이 개새끼들 집합,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사고자들은 전령이 와가지고 사고자님들 중대장님이 모이시라는데요, 이랬대요. 사고자 이 개새끼들 집합 절대 그렇게 못했대요. 왜? 일단 같은 해병대 훈련소를 나왔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 양반들은 중대장한테 반말을 했대요. 진짜예요. 이거 굴 아니에요. 응? 야, 중대장, 그러면 안 되지. 당시에는 백령 해안중대 그 중대장이 소령이었대요. 하긴 한 개 중대에 이런 사고자들이 한 40명씩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대장이라고 해도 그분들 만나면 겁이 났을 것 같아요. 딱 만나면 그냥 내가 먼저 대가리 숙이고 이렇게 목리하는 거죠. 소령이 그 사고자 그분들한테 거수경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대가리 딱 숙이고 나서, 사고자님 잘 주무셨어요? 2달만 잘 참아주시면 제대하네요.
뭐, 글쎄, 뭐, 이러니까 그 반대 현상으로 그 전군자들만 이렇게 쥐잡듯이 잡은 거 아닐까요? 꽝 대신 닭.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73년 12월에 서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 5도에 40일 동안인가 배가 못 들어왔대요. 그때는 백령도에 황진호, 연평도는 송림호, 여객선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40일 동안 막혀버리니까 소주값이 몇 배가 뛰고 면장이면 백령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이 해병대 부대에 와가지고 화랑담배 얻어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또 다른 분 얘기로는 40일 동안 완전히 봉쇄됐던 건 아니고 그래도 여객선이 가끔씩 댕겼는데 해병대 부대장이 백령도에는 술을 일체 반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서 소주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여객선 선원들이 소주를 몰래 밀수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해병대 부대장이 그냥 꼴리는 대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냥 술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반해서 다른 분은 또 당시 백령도 남자들이 하도 술과 노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백령도 분여회에서 부대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술 반입을 막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육지로 이민 보내달라, 이래서 소주가 백령도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구경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시 한창 새마을운동을 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분여회가 막았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백령도에도 막걸리 양조장은 있었다고 그래요. 대신 옥수수로 막걸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73년도 이전에 이렇게 전군자, 사고자들까지 싹싹 긁어 모아야 했던 백령도 해병대는 결국 73년 12월에 서해 사태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백령도에서 간부로 근무하신 또 다른 제보자께서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때 합참의장이 해군 구축함을 타고 백령도를 방문했는데 백령도까지 오는 해상에서 이북 고속정들이 구축함을 에워싸고 한판 붙을 것처럼 좀 쇼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다음 합참의장이 백령도를 돌아보니 참 이게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전군자의 사고자까지 다 긁어 모아놓고 그 넓은 백령도를 2개 중대의 병력으로 커버하던 시절, 해안에는 무늬만 대포, 통나무 깎고 페인트 칠해서 만든 즉 공갈포를 갖다 놓고 있는 해병대의 비참한 모습을 본 합참의장이 돌아가자마자 가깝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이때 포항에서 33대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보따리를 싸서 백령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74년도 이때 부대를 개편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백령도를 고수방어하는 형태로 작전 개념이 바뀐 시기, 즉 이 74년에 포항에서 33대대가 백령도로 들어오면서 백령도에는 드디어 2개 대대 병력이 주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전군자, 이 사연을 처음 알려주신 아까 그 311기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76년에 3연대를 배치받아서 가니까 1대대, 2대대는 있는데 3대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들한테 물어보니까 33대대는 백령도로 팔려갔다. 이건 뭐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거기서 계속 눌러 앉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포항 33대대에 근무하던 직업군인 그 가족들이,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74년 이때 도서 경비, 이 경비 대신에 도서 방어부대로 개편이 되었고 77년에는 드디어 지금과 같은 해병대 유교단으로 개편되기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군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0년대 초반에 백령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작 주인공인 전군자로서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전군자 출신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군자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70년대 초반에 육지에서 백령도로 팔려가신 사고자, 이분들, 그리고 이 밖에도 다른 나만의 얘기가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사연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전군자, 사고자, 여러분도 분명히 해병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악한 시기에 오지에서 근무하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